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 리그 시즌 3. 자, 이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었죠. 상당수의 위원들이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오늘 장에서 우리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순위의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장 수익률 10% 넘어서고 있고요. 준비하셨다던 1위 인터뷰를 과연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한 단계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문종 감독님께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6.4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조용히 강하죠. 한 단계 전진하면서 3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 후반에 가장 빛을 발하는 우리 임학 감독님이시죠. 주 후반 진입과 동시에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금종욱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감독님, 네. 겸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욕심쟁일 수가 있나요? 3주 연속 주간 우승은 좀 너무한 독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은 살짝 좀 미끌거리긴 했지만 사실 이번 주 내내 또 1위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하루 남았지만 이번 주 4주 연속을 목표로 하실지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항상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든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 추천을 좀 드리는데 시장 상황이 또 갑자기 또 변했을 때는 저는 또 정리해야 될 종목들은 또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이 한 종목이 좀 선절이 되면서 순위권 밖으로 좀 벗어나긴 했는데 뭐 하루 정도 더 남았고요. 뭐 다음 주 5주차까지도 계속 또 좋은 수익 또 좀 상위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또 준비해서 또 내일장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가 정말 너무 반짝거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 선수 네. 교체권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사용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일단 마지막 주를 위해서 오. 일단 킵을 해두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임세영 감독님, 예. 무슨 일이에요? 어제 출연하시지 그랬어요. 어제 너무 잘하셨는데 예. 어제까지만 해도 2위 달성에다가 예. 개별 종목만 보면 수익률 가장 높으셨거든요. 예. 오늘 살짝 출렁이긴 했지만 하루 남았잖아요. 큰 소리 예. 치셔야죠. 어떤 전략이 남았을까요? 뭐 큰 소리는 아니고요. 올해는 큰 소리를 치는데 화요일은 마지막 이제 항변, 목요일은 항변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큰 소리를 좀 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약간의 어떤 강세 마인드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약간 미스적인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주말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집중을 해서 현재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 대신에 구슬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구슬을 하면은 굿모닝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아침을 위해서 어머, 너무 썰렁해서 정신이 옐로우 이상하죠. 예. 경고. 그래서 좋은 아침을 좀 위해서 주말에 좀 충전을 하고요. 오늘 현재 뭐 출전한 종목은 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지수의 대바닥이 좀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세 마인드 종목 반도체 2차전지 쪽. 물론 이제 바이오는 원래부터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또 순환매가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다음 주에 유중매미 그래서 1승이라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1승을 만약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하시면은 딱 1승만 하면 준우승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도와줄 거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준우승으로 마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일도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하루 남았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두 감독님과 장중에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섹터가 안타를 날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짧은 한 방이죠. 1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확인해 보시죠. 의료 AI 섹터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AI 영상진단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관련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도 장중에 좀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의료 AI 관련한 이 섹터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네. 먼저 분석해 주시죠. 오늘 좀 몇몇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 대비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의료 AI 하면은 제가 몇 번 공약적으로 좀 드렸었던 종목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의료 AI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진단 쪽. 그러니까 병이 이게 우리가 이제 스캔을 뭐 MRI든지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게 정말 병일지 아닐지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이제 큰 뭐 악성인지 아니면 뭐 악성이 아닌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게 진단 AI이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나한테 적합한 약이 어떤 약인지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치료제 목적 신약 개발 관련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구분되는 모습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던 쪽은 진단 쪽이에요. 진단 쪽 AI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 이쪽은 이제 진단 쪽이고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던 파러스 아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약 쪽이거든요. 구분이 되는 쪽이 있는데 둘 다 어쨌든 다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뭐 매출이 바로바로 지금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들이 좀 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뭐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의료 AI 쪽은 확실히 우리나라 쪽보다는 해외 쪽하고 관련이 있는 해외 쪽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해외 빅파마와 계약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장주로 보는 게 루닛이에요. 그러니까 루닛의 대부분의 한 7, 80%의 매출은 해외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닛이 항상 대장주로 가장 상승폭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직 신약 쪽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쪽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파러스 아이 바이오,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추가적인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차트를 아마 좀 보시면 아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뭐 펀더멘털적인 면에서는 아직 뭐 그 가격대에 못 미치는 진짜 높은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성장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약 관련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이런 걸 좀 라이센스를 팔면서 매출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임상을 통해서 또 결과가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던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 관련해서 이제 임상 결과들이 다음
분기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눌림시마다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다 좀 안 좋아요. 적자 기업인데 투자를 받는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기술력은 많은데 아직 못 가는 종목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계약이 좀 많이 빅파마들과 계약이 많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많이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지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은 좋은 종목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가시적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성장성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네. 이 의료 AI 섹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AI가 현재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큰 우려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금융 뭐 이쪽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B2B나 이제 B2C 기타 산업 분야가 있는데 가장 이제 적용이 빠른 부분들은 우려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우려 쪽의 어떤 부분에서 현재 금종 전문가께서 잘 정리를 해줬지만은 가장 먼저 발달된 부분들은 진단에 대한 어떤 보조 도구 현재 러닝 학습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아직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부분들은 현재 그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그 부분에 한계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현재 적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신약 개발을 가지고 현재 이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 임상 후보 물질부터 그다음에 신약 개발까지 각종 도와주는 부분이 현재 좀 있는 두 번째 그룹이 좀 해당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파로사이, 신테카 바이오, 그다음에 딥노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어떤 솔루션 도구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세 번째 부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차세대 진단 서비스 분야, 유전자, 그다음에 조기 암 진단 분야 이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떠올라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노믹트리나 현재 랩 지노믹스, 그다음에 EDGC 등 암 예방 진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바이든의 현재 캔서 문샷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 신약 개발도 못지않지만은 이것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조기 암 진단을 통해서 암에 대한 사망률 50%를 근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의 어떤 새로운 변신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암 신약 못지않는 파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부분들. 나머지 현재 진단 보조 도구나 이런 부분들, 유닛, 뷰노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떠오른 분야이고 아직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정통 이제 이 항암제 쪽.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올라와주면 하고 지금은 아마도 이쪽 관련된 진단 어떤 암 예방 백신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의료 AI 관련한 시장 확대를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2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입니다. 한동안 이 LK99로만 몰렸었던 수급이 다소 주춤하면서 다시금 2차 전지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오후장 갈수록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양극재, 음극재 종목들이 다 좀 골고루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다시금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온 걸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우리 금종욱 감독님 먼저 이야기 짚어주시죠. 오늘 좀 LK99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2차 전지와는 좀 반대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자금이 그쪽 자금들이 좀 빠져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좀 9% 정도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고요. 금양도 오늘 10% 가까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음극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1주차 때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신소재를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급등이 나가지고 1주차 때 좀 편하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응급제를 소개하면서 나노신소재를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때 왜 응급제를 말씀 좀 드렸었냐면은 양극재 쪽은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큼 에너지로 멀리 갈 수 있느냐. 2차 전지 그 뭐 한 번 충전했었을 때 얼마큼 멀리 갈 수 있느냐를 정하는 그런 뭐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응급제 쪽은 얼마큼 빨리 충전을 하느냐 이걸 좀 결정짓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2차 전지주들이 한 7, 8년 전만 해도 거의 못 가던 분위기였어요. 그거는 양극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양극재 소재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점점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충전으로 뭐 600km, 5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2차 전지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2차 전지 양극재가 많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한 번 충전으로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리고 무게도 좀 낮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주차장 가도 충전해야 되는데 몇 시간씩 충전해야 되고 한 번 충전하는데 뭐 7, 80% 정도는 충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대기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마트를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건물에 가야지만 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응급제 쪽이 개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러면은 충전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뭐 30분 충전할 거를 5분 만에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재보다는 응급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제가 3주 전에 말씀 좀 드렸었던 거고 오늘 이제 상승은 갑자기 뭐 응급재 쪽으로 관심이 많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초전도체 쪽에 대한 조정이 이쪽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큰데 이거를 받아줄 만한 업종이 없어서 오늘 반도체 쪽과 시총이 큰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으로 좀 양분돼서 나눴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인 게 이제 응급제 쪽을 갖다 붙인 게 아무래도 이제 충전 속도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붙이면서 이쪽 세타로 좀 자금이 좀 몰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자주 질문해요. 2차 전지 사도 돼요? 2차 전지 사도 돼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글쎄요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 있고 지금 변동성이 하루에 막 아직도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이 하루에 뭐 7, 8% 이상씩 급등이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하반기에도 물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매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되어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수준은 다 받아놨어요. 그건 이제 생산하느냐 뭐 조금 더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줄었을 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장기 투자로 좀 접근하시는 방향이 좋지 지금 여기서 빨리 들어가고 하루에 뭐 2, 3%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조금 확실히 거래 대금이 줄고 하루 변동성이 줄어든 타이밍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응급제 쪽도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양극재 쪽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좀 많이 조정을 좀 받는 쪽 아직 갈 수 있을 만한 쪽을 좀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응급제 관련주 쪽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양극재, 응급재 다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딱 적합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양극재, 응급재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요,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관련한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예. 7월하고 8월 데이터 중에서 이제 8월 들어와서 가파르게 현재 매출이 이제 증가된다, 수출이 증가된다는 뭐 소식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떠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재 위주로 이게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슈팅이 한번 7월 말 정도 한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의
고점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양극재에서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스코 현재 퓨처에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종목군들의 3대장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위주로 많이 몰려주는 이유는 현재 응급제도 물론 실리콘 응급제를 좀 첨가한다지만은 응급제가 가면 갈수록 무응급제나 반고체나 이쪽에 가면 갈수록 캐파가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위주로 많이 좀 가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양극재에서 3분기하고 LFP 이 시장을 양분하기 때문에 저는 LFP 쪽에도 나름대로 포커스를 주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알루미늄박, 구리박,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박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어떤 어떻게 기술력이 낮아서 침투가 가능한 타 업체들이 있고 경쟁이 또 심해지고 있고 또 적자로 지금 벌써부터 치킨 게임이 전개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현재 분리막 같은 경우 전해액이나 전해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장될 어떤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당분간 몇 년간은 쓰지만은 그지만은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생산 개파를 늘린 것은 맞지만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LFP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또 필요해 보이고 또 실리콘 탄소 나노 튜브 같은 실리콘 응급제는 실리콘 양극재는 없습니다. 응급제만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탄소 나노튜브 부분들은 양극재에도 들어가고 응급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쪽도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쪽에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상한가 2방, 3방인데 살려고 막 달라들지 말고 지금 달라들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닥에 또 시그널들이 좀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두 감독님의 견해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3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반등 흐름이 좀 포착이 됐는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조정은 있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관련한 종목들에 한해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소부장 이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제가 지난주에 이 공략주로 한번 드렸었던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였는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가고 또 오늘 상승이 좀 나왔네요.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와 예전에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 좀 대결식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하면 반도체가 좀 조정을 좀 받고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조정받는 이런 좀 시소의 게임을 좀 보여줬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 초전도체 쪽이 모든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 자금들이 좀 퍼져서 반도체 쪽도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HBM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AI 반도체 쪽으로 먹거리를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AI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좀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이거 실적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쪽 실적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끌고 갈 수 있냐, 이거 더 갈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확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겠지만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어쨌든 하반기는 실적적인 면에서
1, 2분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성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높게 잡아버리면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저는 좀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한다라고 했었을 때 살짝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너무 또 기대감이 높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못 미치는 뭐 결과가 나왔을 때 항상 조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불안해요. 이번에 엔터주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지만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주가가 결과가 나오면은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너무 또 기대감을 갖고 보시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비중을 늘려가는 쪽이 좋지 않나. 너무 한 번에 저점이라고 많이 매수하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반도체 쪽 이쪽에만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고 전체 매출은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재고가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아주 서서히 회복이 되는 국면이다.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올랐다가 밀리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에서 현재 대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칩 설계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오픈 H 테크놀로지부터 현재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뭐 이런 부분들, 텔레피스 이런 그 칩 설계 쪽의 흐름들 이쪽 AI 반도체 쪽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EUV 공정하고 이제 미세 공정 관련된 장비 업체 부분들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쪽 EUV 쪽의 부분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블랭크 마스크 펠리크를 생산하는 SNS텍 부분을 비롯해서 요거를 수리할 수 있는 파크 앤 시스템즈 뭐 이런 부분들 파크 시스템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닐링 장비 어닐링 수소 어닐링 HPSP 이런 업체들 현재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미세 공정에서 필요한 하이케이 물질을 좀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텍산, 테코피아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첨단 공정 HBM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현재 조립 HBM에 관련된 뭐 구멍을 뚫고 조립하고 하는 각종 어떤 장비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3루타 진출한 섹터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 리그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8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3주 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시죠. 대원제약과 솔트록스가 각각 2% 넘는 수익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윤 감독님, 오늘 출전한 삼성 SDI가 몸집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포트 편입 하루 만에 2%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하면 우리 문종 감독님이시죠. 에코프로의 힘찬 반등과 함께 8%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오늘 경기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한양 ENG 종목은 낙폭이 다소 짙었지만 매수가가 낮은 덕분에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파크 시스템스가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시세를 보였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오늘 경기에서 1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상보가 현재 플러스권에서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마찬가지로 알체라가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현재 지금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네, 아쉽게도 아모텍이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이고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최명장 감독님 전 종목이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의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서남에 대해서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빠졌지만은 연속 이틀 상한 갖고 급락이 좀 됐었죠. 그것 때문에 이쪽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기 때문에 핵 융합 관련이나 이쪽 이제 반개 계열이죠. 이쪽에 바닥에 있는 곳 부분들을 우리로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그 제시를 좀 했던 부분이 아모텍이나 이쪽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뭐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뜻하지 않는 악재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악재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옮겨볼게요. 네이처지에서 자세히 조사를 했더니 황화구리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개발자가 착각을 해서 현재 이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네이처지에서 밝혔다. 아주 뭐 대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네이처지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네이처에 근무하는 개건 기자가 현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황화구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해프닝으로 끝났던 부분이 있고 온 개발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현재 그 황화구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돼야 되고 산화구리가 납에 대한 원자 핵 치환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부분들을 시료를 만들 수 없다. 이걸 주의를 해달라고 미리서 한글 논문에 나왔습니다. 이미 해프닝이 끝난 건데 현재 취재를 해서 마치 네이처에서 이걸 원 개발자가 못한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했던 사실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증 부분들은 전기저항 0이 떨어진 부분들은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이제 시료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이 현재 불순물이 현재 제거된 현재 방막 증착을 통해서 많이 전기저항 0이 떨어진 부분들이 현재 논문에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그 샘플을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고 일부 현재 중국에서 좀 성공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고 또 검증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방막 증착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부정적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논란들은 당분간 계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문 현재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는 인도의 또 논문도 투고가 됐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또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로라는 차트 부분들이죠. 이거는 이제 지분을 좀 3% 정도 가지고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급등했다가 오늘 현재 크게 밀렸지만은 다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자 아모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도 우리로가 급등한 걸 보니까 아주 자신이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현재 출전을 했는데 돌발 악재 때문에 좀 빠졌지만은 아모텍도 이 다른 어떤 전기 IT 부품을 전자 어떤 그 자동차 차량용 부품 쪽으로 전환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바닥권입니다. 다른 이슈를 통해서 또 전기차 바람이 불면은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두 개의 부분들은 충분히 만약에 추세가 꺾일 걸 대비해서 다른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네. 종목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솔트룩스, 대원제약 각각 2% 수익을 좀 챙겨주고 있거든요. 네.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 대해서는 좀 컨셉을 좀 AI 쪽으로 좀 잡았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버 좀 공개가 있어서 관련주 쪽으로 좀 포트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근데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던 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진단 쪽 AI 쪽이라든지 의료 AI 쪽을 조금 한 종목 정도 포트에 편입을 했다면은 좀 안정적인 포트가 되지 않았을까.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좀 과도한 좀 욕심을 좀 무리를 수를 좀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일단 저도 반성을 합니다. 예, 좀 추천을 좀 드려서 손절이 좀 나갔기 때문에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거의 이제 손절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만한 21선 자리는 지지할 줄 알았는데 요거를 그냥 뭐 거래 대금 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매에 의해서 그냥 급락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24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 정도 계속적 반등상으로 21선 자리 안착이 된다면 물론 이제 뭐 포트상에선 제외가 됐지만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21선 자리에 다시 한번 복귀하는지 좀 보시고요. 다음 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하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반등 시에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길게 볼 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오늘 21선 자리를 좀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첫날까지는 괜찮았었다가 그 이후로 좀 계속 21선 자리 깨지고 나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을 보고 나서 이제는 좀 다른 쪽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 비만 치료 관련주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대환제약인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조정 없이 오늘도 아래꼬리 달면서 길게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의료 AI 쪽을 좀 못 넣어서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대환제약이라든지 지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 이쪽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이 좀 몇 종목이 있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라파스와 함께 이 마이크로 니디를 통해서 이제 패치형으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영역을 아직 처음으로 이제 디디는 쪽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2분기 실적도 좀 괜찮고 해서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내일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은 포트가 이제 다 없어지긴 하는데 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는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업종이니까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6분의 감독님들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협동 로봇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셨습니다. 전일 급락에 오늘 장에서도 하락이 나타났는데 내일 장에서는 반등을 줄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2분기 전년 대비 100배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죠. 본격 수주 릴레이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내일 장 주전 선수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하이로닉을 주셨죠. 오늘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내일장 이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2차 전지 장비주이죠. 자비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출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김선영 감독님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주신 종목 같은데 역시나 묵직한 종목이죠. LG 이노텍을 주셨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오늘 장 초반 급락을 보였다가 낙폭을 대부분 축소하면서 장 마감을 한 동성화인텍을 주셨는데요. 초저온 보냉제 전문 기업이죠. 내일장에서 어떤 활약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보시죠. 금종욱 감독님 3분기 흑자 전환이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실리콘 응급제가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EM플러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EM플러스가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반등 줄 때 같이 좀 시세를 보였거든요. 예. 내일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내일장은 이제 변동성이 강한 네. 현재 등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출전용으로 했고요. 만약에 장중 고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 출렁거림이 좀 있으면은 또 다음 주 월요일 빠지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 출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EM플러스 부분들은 현재 이제 중소기업이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완성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외 전시에 다수 참가하는 경력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기술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또 EM플러스가 하고 있는 연구 부분들이 참으로 다양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다음 준비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피를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보조용으로 현재 슈퍼 커패시터는 일시로 전기를 담았다가 현재 방출하는 부분인데, 이걸 규모를 굉장히 크게 어떤 확대를 하게 되면은 2차 전지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2차 전지의 보조용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EM플러스는 건식전극의 연구 개발에 대한 양산화 준비, 이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가격 인하 이쪽 부분에서 전극 건식 현재 전극 연구 개발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충전 속도 향상,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래핀을 더 첨가시키는 복합 도전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느냐?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인기가 있는 2차 전지의 팩 이 부분에 대한 방열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방열 패드, 방열 시트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적은 업체가 진짜로 기술이 있느냐 보여줘. 이런 부분들이 의심할 사람들인데 보여드리죠. 2차 전지에 관련된 특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현재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차트 제가 이제 그 시즌 1 때, 1, 2 때 이때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단기 수익을 냈지만은 가장 큰 수익률을 거뒀던 부분입니다. 4,500원짜리가 무려 16,000원까지 3배 이상 급등을 했던 전설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승부주로 현재 뭐 내일 좋으면은 다음 주 정식으로 출전을 할까 준비 중인데, 자 EM플러스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현재 2차 전지 쪽에 핵심적인 숨어있는 어떤 중소형 강세, 이미 알려진 종목 말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많이 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EM 플러스로 내일장에서 대역전극을 쓸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롯데 관광개발 3분기 이미 호실적이다라고 사실상 좀 확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내일장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그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문제가 좀 뭐냐면 부동산 회사가 또 부도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GDP도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놀러 올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을 좀 보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지막 공략주는 중국 관련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와중에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한 이유는 일단 제주도에 리조트가 있고요. 이번에 이미 크루즈선이 내년까지 50 지금 세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카지노도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뭐 먹는 것도 다 하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많이 갈리기도 하고 예전에 마녀 공장으로도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잘 냈기 때문에 이제 관광 쪽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매출이 잘 날 수 있는 거는 호텔 카지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롯데 관광 개발을 딱 집어서 이 종목을 수혜주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전고점 자리 지금 못 넘었어요. 지금 요 15,000원짜리 구간을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넘었는데 오늘 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방송 올 때 보니까 시간 외로 좀 올랐더라고요. 시간 외로 중국 관광객들 관련주들이 다 올랐는데 시장에서도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중국 지수가 좀 반등을 주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좀 다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저항대 자리를 내일 갭으로 좀 쭉 올라간다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이제 당분간은 없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작년 초반대 매물대긴 한데 하루 정도 시세는 급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는 뭐 이 중국 관련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 관광개발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지 두 감독님 모두 내일 하루짜리 종목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장 주전 선수를 좀 이렇게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종목은 좀 눈이 간다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 임상혁 감독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로봇하고 AI 쪽이 언젠가는 크게 쓸 거다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뭐 포트폴리오 또는 노란톡에서 계속 몇 달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말에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타이밍이 뭐 좋게 또 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지켜보셔야겠죠. 물론 금종욱 전문가의 또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돌고 돕니다만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눈이 간다 하셨고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는 어떤 선수가 좀 눈이 갈까요? 저는 오늘장 문종욱 감독님이 에코프로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정말 그 대단한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우승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 연속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저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포함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4주 연속 우승을 좀 하겠지만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아요. 확률은 낮은데 가장 높은 확률을 뽑자면 문종 전문가님 하이로닉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견제되는 선수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종 감독님의 출전 선수인 에코프로가 오늘장에서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감독님 2위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시장에서 LK99에 대한 실망감에 수급 분산이 나타났죠. 오늘 또 그 수혜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어받으면서 관련한 종목들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가장 급등락이 컸었던 LK99 관련한 종목들이죠.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네이처의 부인으로 인해서 실망감에 급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